The Star GS건설 아껴둔 청약통장 The Star GS건설 아껴둔 청약통장 드디어 대구역 자이더스타가 공개되었습니다. 대구역 초역세권 입지죠. 대구역을 자주 이용하시는 소유자분들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셨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와 함께 대구역 자이더스타 함께 살펴보시죠. 대구역 자이더스타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2가 500-2번지 1원에 424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4월 4일, 1순위 해당 지역은 4월 5일, 2순위 기타 지역은 4월 6일이고요. 2순위는 4월 7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4일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청약 과열 지역이 있겠습니다. 전용 77과 84 그리고 펜트하우스인 113이 공급되고요.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6억 언더에 형성되면서 뭐지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5년 4월이고요. GS건설에서 짓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항상 고질병인 비염이 도져서 오늘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녹화하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진행해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평로 힐스테이트 가득한 곳에 자이가 중심에 우뚝 솟으니 벌써부터 유니크한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대구역이 광역철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구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광역철도와의 연계는 대구역 자이더스타의 미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되죠. 대구역 자이더스타 이렇게 다 부르려니까 너무 길어서 대자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타는 별이죠. 대자별입니다. 자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항공 VR이 있습니다. 고도 150m의 스카이뷰입니다. 우리는 거의 남쪽 뷰를 바라보게 될 텐데 대구역과 롯데백화점 그리고 대구 동성로 시내와 앞산까지 보이는 아주 멋진 스카이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롯데백화점의 높이가 아파트 높이 한 27층 정도 되고 여기 앞에 보이는 태평라이프 이 친구도 재건축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자별에서 일부 동호수는 조망이 나오지 않는 점 또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티뷰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단지에서 나오자마자 대구역 출입구가 보이고 롯데백화점이 보입니다.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시려면 지하로 조금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2분 내외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할 정도로 가깝다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철도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소음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구역은 뚜껑이 잘 덮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태평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소음이 비교적 적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요즘에는 또 창호가 좋아져서 창문을 닫으면 소음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겠고요. 창문을 열지 못하면 답답해서 어떡하냐 하실 수 있는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시스클라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서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대구역 초역세권이라는 점에서 입지에서 흠잡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점은 학군인 것 같습니다. 옥산초까지 도보 9분인데 주위의 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내 아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가 꽤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고 중고등학교 학군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딸내미들이야 경명여중여고 보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들내미들은 갈 곳이 참 멉니다. 그죠? 학군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 뒤로 힐스테이트 칠성 디 오페라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힐스테이트에서는 대자별을 의식해서 그런지 공고 일정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들리는 카더라에 의하면 여기에 분양가가 대자별보다 조금은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죠. 입지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 태평로의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칠성동의 최남단으로 볼 것이냐 이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태평로의 중심이다 생각해봅니다. 현장 영상 보시면서 조정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무주택자가 우선합니다.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되고요. 대구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대구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 제곱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전용 8호 제곱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적용받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재당첨 제한 7년간, 예비 입주자는 300%를 뽑고요. 전매 제한이 3년 있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TI, DSR 대출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 시 전자 수입인지 15만 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후이자입니다. 전용 77A는 분양가 5억 4,440만원, 발코니 확장비 3,070만원이고요. 전용 84의 경우 B타입이 분양가가 가장 높은데 5억 8,2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270만원 되겠습니다. 전용 113은 펜트하우스고 분양가 13억 1,97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분양가 싸다고 해서 살짝 기대했는데 확장비가 살짝 환장비 냄새가 납니다. 분양가는 싼데 확장비 얹어지니까 결국 6억이네요. 이런 건 조금 속상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 중에서 50%가 후이자 대출로 진행되고요. 잔금은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가 되겠고요. 따라서 전용 77 당첨 시 필요한 금액은 1억 1,594만원, 84 당첨 시 필요한 금액은 1억 2,184만원 되시겠습니다. 대구역의 핵심 입지 자이라는 브랜드를 6억 초반에 가져갈 수 있다. 이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과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옵션을 추가적으로 봐야 합니다. 원목마루나 포쉐린 타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강마루 쓰겠습니다. 스타일업 옵션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 좀 나눠서 팔면 좋았을 텐데 묶음으로 판매해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파니까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스타일업을 결제할 수밖에 없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타일업 옵션을 다 선택해야 됩니다. 84A 기준으로 조명 스타일업이 647만원, 주방 스타일업이 1193만원, 안방 드레스룸 스타일업이 468만원, 욕실 스타일업이 652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전실 들어가면은 644만원, 소음 때문에 창문을 못 여니까 시스클라인 선택하면은 460만원, 가전은 빼더라도 태양열 차단 필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84A에서 7개 선택하면은 179만원 들어갑니다. 이야, 참 필요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넣고 보니까 옵션 금액이 얼마죠? 3,526만원. 3,526만원입니다. 뭐고 이거? 분양가 5억대라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발코니 확장비에 옵션 잼에 선택하니까 6억 중반이 돼붙네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여기다가 이제 중도금 대출 후이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중도금 대출 승인나는 단지들이 4%에서 4.7% 정도의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자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금리 4%라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2,090만원, 4.5%라고 가정하면은 2,350만원 들어갑니다. 후이자도 넉넉하게 2,500만원 들어가겠구나 생각하셔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취득세, 부대비용 다 들어가면은 거의 6억 8천 정도 됩니다. 와우, 이거 뭐 분양가만 저렴했지 다른 거 넣으니까 가네요. 그죠? 그래도 입지가 깡패긴 한데 이 분양가가 참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입지 대비 가격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이것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 입지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늘 말씀드리고 있죠. 경부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단지는 힐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5억 6천에서 7천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프리미엄이 상당히 조정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호가는 보시면은 8억 4천, 8억 2천, 그리고 7억 7천 이렇게 보여지네요.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6억 초반 정도의 가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금액에서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대자별보다 조금 더 저렴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초기 투자금입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청약 당첨되면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금 10%만 납부하게 되겠죠. 6천만원 정도 납부하고 나면 중도금 잔압 10%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면은 이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5천만원과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프리미엄은 매몰 비용이죠.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값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됩니다. 통금액은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조금 더 저렴해 보이는데 초기 투자금은 아무래도 청약 당첨 쪽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디가 더 메리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는 오페라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2014년 6월 준공된 단지고요. 칠성동 생활권에서 초등학교가 가까운 단지가 되겠습니다. 9년 차인데 기존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5억 1천만 원, 높은 호가는 6억 중반 정도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 최근 실거래가는 84A타입에서 4억 8,500만 원에 보여주고 있네요. 9년 차가 4억 8,500만 원인데 신축 자이가 6억 8천이다. 10년의 시간이 거의 2억 정도의 차이를 불러줄 수 있는가 갈등이 되시겠죠. 다음으로는 대구역 센트럴자이입니다. 태평로의 현재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앞동의 경우에는 제1풍경채 때문에 조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동 매물이 호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낮은 호가가 5억 중반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높은 호가는 7억 6천, 7억 3천, 7억 2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3월에 5억 6천, 5억 5천 2백 이렇게 존재하네요.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태평로의 미래 가치, 못해도 현재 가치 이상은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로얄층, 로얄동 기준으로 봤을 때 7억을 호가하는 건 1도 아닐 것 같은데, 단지 주위 현재 가격들과 비교해봤을 때 대구역 자이더스타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옵션 빼고 싸게 가려고 하면은 충분히 싸게 갈 수도 있습니다. 6억 초반 정도면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지 자체가 남남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배치는 남향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날개에 붙은 구분 판상형 라인들이 남동과 남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남쪽 라인인 102동 235, 103동 235, 101동 235 라인이 되겠죠. 남쪽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향이나 일조 측면에서는 84B가 가장 우위에 있다 생각이 들고요. 대구역 건너 태평라이프가 아래쪽으로 높게 재건축되게 되면 102동의 조망은 가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난이 많네요. 롯데백화점이 27층 정도 높이가 되니까 47층 중에 절반 정도는 조망이 가리고, 또 남동쪽 라인에서 태평라이프가 가리니까 살아남는 라인은 절반 뚝 잘라서 그 중에 절반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참 조망 때문에도 고민이고 평면 타입과 향 때문에도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3층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일부 4층 세대에서 필로티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상복합에서는 피난구역 바로 위층도 선호되는 층수죠. 대자별은 27층이 피난구역 바로 위층입니다. 뷰도 누릴 수 있고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탑층은 46층과 47층입니다. 4602호와 4702호가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됩니다. 펜트하우스 치고 전용 면적이 113밖에 되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 대신 발코니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점이 마음을 약간 달래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금액이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프리미엄은 원래 다 비싼 겁니다.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77A는 84세대 공급됩니다. 구분 판상형 이렇게 굽었습니다. 저는 구분 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분 평면은 필연적으로 죽은 공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렇게 검게 칠해져 있는 부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공간상 거실 주방과 침실 쪽은 구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방 식당과 거실이 넓어 보이고 팬트리가 있다는 점에서 수납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어느 정도 넓이가 확보되어 있다,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이 남쪽 작은 방이 있는 곳들이 너무 작지 않나, 공간상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 놓고 보면 참 좋은데 작은 방들이 마음을 상당히 걸리게 만드네요. 특히 침실 3에서 욕실까지의 동선이 상당히 멀다는 점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다음으로 84A입니다. 84세대에 공급하고요. 독특한 타워형 구조가 채택되었습니다. 거의 니은자에 가까운 구조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대경화가 타워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죠? 네, 거실 양면창입니다. 거실 양면창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서쪽으로 바라보는 창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좁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양면창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보죠. 주방 거실과 침실 공간 구성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이 주방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귿자 배치는 좋긴 한데 주방 자체가 좀 좁다라는 생각인 거죠. 침실 안에 세로로 길게 빠진 드레스룸은 타워형에서는 새로운 시도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판상형보다도 드레스룸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것도 괜찮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작은 방은 좀 작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복도가 상당히 긴 것은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죽은 공간을 줄이고 최대한 잘 빼려고
하려고 노력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84B입니다. 169세대에 공급되고요. 판상형 구조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 눈에 들어오는 거 먼저 살펴보자면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드레스룸도 엄청 크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역시나 침실 2, 3 작은 방은 조금 작게 느껴지고 주방 거실과 안방까지의 공간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없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되죠? 주방 창이 있어야 되는데 주방 창이 없어요. 야, 판상형에서 마통풍이 없다. 이거는 안 될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없습니다. 우리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대자별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어서 84C입니다. 84세대에 공급하고요. 84C도 77A와 마찬가지로 굽은 판상형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굽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굽어진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랬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다가도 그래도 굽어진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장점을 찾아본다면 서쪽 조망과 남서쪽 조망, 동쪽 조망과 남동쪽 조망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84C는 독특하게 알파룸이 존재하는 거 또 메리트인 것 같고요. 죽은 공간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77A보다는 84C가 공간 배치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 드레스룸이 넓다는 점도 메리트가 될 것 같네요. 굽어진 쪽에 작은 방들이 좀 작다. 요거는 공통적인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수납이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서 붙박이장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네요. 펜트하우스 구경만 해보겠습니다. 발코니가 아주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따뜻한 날이 되면은 바깥에서 커피 한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코니 청소하는 건 우리 남편들 몫이겠죠? 물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인데 좀 단순하게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만들어진 점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 치고 113이라는 면적도 조금은 아쉬운 것 같죠? 생활 공간이 2개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펜트하우스는 펜트하우스죠. 그 자체만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B, 84A, 84C, 77A. 대구역 초역세권, 광역철도 호재,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 태평로의 중심. 오랜만에 경쟁률이 꽤 나올 것 같은 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단지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평면도라든지 조망이라든지 실망하게 만드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구역 힐스 산다 라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칠성 오페라 이스테이트 기다려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대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역 자이 더스타도 미분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84B와 84A는 경쟁이 붙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역시 입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단지에서 나오자마자 대구역이라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어요. 제가 만약 구미로 출퇴근한다 라고 한다면 내 집이 대구역 코앞이다, 이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확장비에 옵션에 중도금 후이자 취득세 하니까 6억 후반이죠. 금액이 결코 적은 건 아닌데 청약의 장점은 뭐니 해도 적은 돈으로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분양권 대비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 메리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통 금액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당장 내가 사용해야 되는 돈이 적다는 점,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매매가와의 차액이 클수록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대구역 자이더스타, 대자별은 주위 시세에 비하면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되겠죠. 다만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선택에 맞게 내 수요에 맞게 대구역 중심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다 생각이 들고, 향후 대구역 인근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말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선 이후 현장에서 분위기는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수요자분들은 대구역 자이더스타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요?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